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5절 용도지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용도지구의 의의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토지 이용부터 높이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고 이를 용도지역의 제한이란 말로 대신합니다.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죠.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해 놓습니다. 미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에 해당되는 용도 지구를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죠. 그래서 특광시군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해 거시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 하고 용도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공익상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미시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 특별한 시설이나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도 학교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학교 주변에 상업지역이라 해서 함부로 위락시설 등을 만들게 되면 교육 환경을 훼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는 PC방이나 위락시설 등은 함부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학교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학교 주변에 상업용 건물은 건축할 수 있지만 교육에 장애될 수 있는 위락시설, PC방 등은 함부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주변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하여 교육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게 되었을 때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장애될 수 있는 고층 빌딩을 만들면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 주변 일대에는 고도 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특광시군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여 가하고 있는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하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해해 놓습니다. 가끔 우리가 다방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면 또는 커피숍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면 1인 1차라고 출입문에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방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차 한 잔은 선택해서 마셔야 된다. 그래서 여럿이서 방문하게 되었을 때 커피를 선택하는 분도 있고 녹차를 또는 유자차를 선택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1인 1차가 특광시군 관할구에 속해 있는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 지역으로 정할 것인지
이에 관한 결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 지역이 결정되게 되면 다방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 설탕이나 프림 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커피에 설탕을 타 마시게 되면 커피 맛이 좋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커피에 설탕을 타 드셨을 때 나는 설탕물을 마시는 것이다. 커피 마시는 것이다. 커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 지구는 설탕, 프림과 같은 것으로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와 관련된 지정 목적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용도 구역이라 하여 개발 제한 구역 등을 지정하게 되면 그린 벨트입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일부 땅을 그린 벨트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그린 벨트 안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버립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깡그리 무시하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고 이러한 용도 구역은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 용도 구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구역은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이 다방에 출입한 기간이 오래된 분이라면 단골이라 부를 수 있고 아침부터 다방에 드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몇 잔 마시다가 점심때에 식사 시간이 되게 되면 이런 단골 손님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특권으로서 다방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커피 드신 이후에 짜장면을 시켜 드셨다고 하면 나는 커피를 먹은 것입니까? 짜장 먹은 것입니까? 입안에 짜장 맛만 나는 것 같은데요. 그처럼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깡그리 무시하는 특별한 제도가 용도 구역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 지구에 대해서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고 용도 구역의 설명에는 용도 지역 지정 목적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킨다. 또는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고유의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방 생각하시면서 1인 1차 선택해야 된다. 그것은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다방에 준비되어 있는 설탕이나 또는 프림을 커피에 타 드시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용도 구역에 해당되는 개시 수도는 고유의 특별한 지정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구와 관련된 사항도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구와 관계된 사항은 법령상 용도 지구를 지정할 대상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시적으로 또는 국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법에 해당되는 조례로 저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계된 사항으로 용도 지구를 신설하는 것과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법령상 용도 지구 지정할 대상을 정해 놨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19페이지에 용도 지구 구분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이분들은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이죠.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 정비, 보전과 관련된 집행에 관한 법률이라 했습니다. 집행하게 되면, 개발하게 된다면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은 공익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사익과 관계된 기반시설, 그래서 서울의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만들어놨죠. 서울시장에게 허가받음으로써 병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 등이 있다고 하면 공익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그 사익과 관계된 시설이라고 하면 소재시 특광시군인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만들게 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만들게 되면 입안 한자와 결정 한자가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 입안권자는 원칙은 특광시군이고 예외가 국토이죠.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에서는 입안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면 그때는 결정권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행정청의 구분 때문에 헷갈려하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 3학년 때 행정법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행정청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헷갈리더라고요. 1학년 때나 2학년 때 민법에 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민법 총칙, 그리고 2학년 때 물권법과 담보물권법, 3학년 때 채권 강론을 함께 공부했었는데, 민법 공부하고 나면 뭔가 배운 느낌이 있고 뭔가 뿌듯해서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끼리 오늘 공부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행정청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지 저 스스로도 헷갈렸고, 저희 친구들이랑 행정법 시간 끝나고 나면 서로 대화 없이 뭐 배웠는지 멍 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특히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공부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고,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은 허가권자가 관할 관청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끝나는 것이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입니다.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총 몇 명이다? 3명.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입니다. 여기 입안권자와 관계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입안권자가 하고, 그리고 딱 3가지만 입안권자가 하는 것이죠. 지형도면 작성, 입안권자가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입안권자가 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 셋을 뺀 나머지는 모두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관할 관청이 딱 둘,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은 허가권자가 관할 관청이다. 그래서 용도치구 결정하는 자도 결정권자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용도치구 종류와 관련되어 9개를 함께 보십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를 법령상 지정할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하시는데, 용도지역제와 관계된 사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십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그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법령상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종류를 먼저 살펴놓습니다. 지정 대상을 먼저 살펴놓으시게 되면 어느 곳을 대상으로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어느 곳을 대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그 종류, 대상에 대해서는 총 9가지인데 그 9가지는 취, 계, 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로 지정할 수 있는 9가지 용도지구를 구분해 놓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에 사고 치는 보좌관이나 대변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 보좌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취계 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경복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취계특보 경복고로 정리해 놓으시고 이 경복고 동문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빵하다. 취계특보 경복고 빵빵 이렇게 9가지 용도지구 지정 대상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라고 하는 9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의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라는 말 각각 정리되신 겁니다. 그러면 경관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래서 이 경관은 자연 경관이라 하여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모두 경관지구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이나 또는 북한산, 관악산, 한강 일대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스카이라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경관지구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에 의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 사람의 인공을 가미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이 있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줄쳐 놓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고도지구라 합니다. 그러면 높이를 제한하게 되었을 때 높이 제한 방법은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최고 한도로 100m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은 최대 100m까지 건축한다는 이야기고 최저 한도를 100m로 정해놨다면 해당 지역의 건축물은 최소한 100m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지구 설명에는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까? 최고 한도를 규제하게 되는데 이걸 최고 한도 대신 최저 한도로 바꿔놓게 되면 고도지구에 관한 설명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막말로 시험에 고도지구란 건축물의 부피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최저 한도란 말 들어가면 바로 틀린 지문인 것이죠.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무엇을 제한하는 것이다. 높이를 제한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란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서울의 남대문 시장의 화재 사건 빈번하게 발생했었죠. 그러한 시장 지역이라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란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방제지구라 합니다. 그래서 방화의 화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방제, 재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라는 것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 줄쳐 놓습니다. 문화재 상대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시설물과 관련되어 가로 속에는 항만, 공항이라는 것 보셨는데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중요시설물 5가지를 위 빈칸에 추가해서 적어 놓습니다. 이쪽은 공군, 공항, 교라고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방문하고자 한다면 인천대교 다리 지나야 되죠. 그처럼 공군, 공안 방문하고자 할 때도 다리 지난다. 그런 의미에서 공군, 공항, 교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 군사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총 5가지를 중요시설물이라 하여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공용시설은 시청이나 법원, 검찰청 등을 공용시설이라 하고 공적인 업무로 출입하는 곳이 공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의회라고 하면 바로 공용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군사시설 충분히 이해되시고 공항시설 충분히 이해되시며 항만시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구치소, 교도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 5가지를 뭐라 한다? 중요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중요시설물은 몇 글자로 되어 있다? 5글자. 그래서 중요시설물로서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공군, 공항, 교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란 녹지적, 관리적, 농지적, 자연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지역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취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여기 취락은 한자 표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골 마을을 말합니다. 여기 녹관 농자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취락이 시골 마을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녹관 농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개발 용도인데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로나 전기, 수도,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 설치해 줄 필요 있죠. 그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주거기능 등의 개발 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정비 줄쳐 놓습니다. 주거기능이나 상업기능, 관광휴양기능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를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란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유락시설 등이 함부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 그리고 주택가 주변에 쓰레기, 소각시설 등을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하는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입지는 땅에 뭔가를 세우는 겁니다.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규제를 강화시키는 용도 지구가 있다면 그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에 매각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그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하나 지우고자 했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존재해서 호텔 건축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공원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곳이 바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입지 완화 줄쳐 놓습니다. 건축물 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 풀어주는 것이 복합 용도 지구가 되겠죠.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 따른 용도 지구의 세분입니다. 총 5개를 세분하고 있는데 경관지구의 경우는 자연경관지구, 시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의 경우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생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취락지구의 경우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의 경우는 시가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계된 사항들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쪽은 많이 듣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용도지역과 관계된 문제는 우리 시험에 매년 2문제가 출제되고 용도지구와 관계된 사항은 매년 1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으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고 수업 듣고 나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어나갈 때는 가로되어 있거나 줄쳐져 있거나 동그라미 해놓은 지문들을 읽어나가시는 게 핵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9개 용도 지구 중에 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세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존재한다. 그러면 교재의 취락지구를 함께 보시면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찾으셨죠?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취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대상은 녹관 농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죠. 주상공원에 지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주상공원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 따로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시골에 거주하는 분들도 전기, 수도 등의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거 설치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출정없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만? 개발 제한 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주, 산, 관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중국집 이름과 좀 비슷하죠. 명동에 중국 대사관 앞에는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관이라는 말로 대신하시고 주거 기능 위주,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곳,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만드는 곳. 그래서 장지동에 가든파이브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그러한 상업용 건물이 유통단지가 만들어진 곳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호텔을 만들거나 관광지 조성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산관 세 가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하고 저 세 가지 기능을 제외한 엉뚱한 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하는데 이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판교의 경우는 아파트 단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구소 중심의
산업단지도 함께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량진 쪽을 가보시게 되면 학원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에는 교육 도시라 해서 대학이 여러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산관과 관계없이 학교 등의 집중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라는 말로 대신 해놓습니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함께 보십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중심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 물류, 기능 중심이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 바로 관광지, 호텔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휴양, 기능 외에 주총수입니다. 그래서 주산관을 배제한 다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주산관이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다면 산해관이라고 하는 또는 가까운 중국집을 방문하시면서 주산관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중생이 아닌 역중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성을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역중생이란 말로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라고 하면 동대문이나 또는 남대문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이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5글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군, 공항, 교라는 말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자연생태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보호지구는 용도지구 중에 규제가 가장 심한 것이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강원도에 골프장 개발하고자 8년, 9년 전에 땅을 구입하고 개발 사업했는데 그 골프장 예정지에 이상한 새가 2마리 나무에 앉아있던 것을 환경보호단체 회원들이 사진 찍어서 환경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연기념물 서식하지 않는지 조사한다고 지금도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내 땅에 생태계 보호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내 땅은 토지의 가격이 똥값이 되어버립니다. 반값도 아니라 한 10분의 1, 20분의 1 토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다고 하면 잘 키워서 보호한다? 가끔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거든요.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아마 뽑아버리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에 이상한 새들이 서식하고 있더라. 새들 쫓아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규제가 가장 심한 것이 생태계 보호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으로 정리해 주시는데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주총수입니다. 전통, 사찰 등의 조계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문화재란 말과 전통 사찰이라는 말 보게 되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래서 공군, 공항, 교란 말로 대신해 주시고 여기 공용시설은 공공시설과 구분할 수 있죠. 공공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고 공용시설은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서울시청이나 법원, 검찰청 등이 있다고 하면 공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교정시설, 군사시설, 공군, 공항, 교란 말로 정리하실 거죠.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 동식물 서식처. 이러한 곳이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역중생이라는 말 정리 잘 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호지구와 관계된 사항 저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경관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여기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특별자치도, 제주도이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이다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자시, 세종시를 의미한다 그 생각하시면서 여기 특자시와 관련되어서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각각 구분해 주시는데 그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특화경관지구 함께 찾았습니다. 특화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주요 수계 총수입니다. 바로 한강 말하는 것이죠. 수변, 한강 주변을 말합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주변 추놓습니다. 그리고 경관, 동그래 놓으십니다.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그래서 한강 수변 경관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그래서 우리 인사동이나 전주 한옥 마을 같은 경우는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화 경관 지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목적은 특별한 경관 추놓습니다.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특화 경관 지구이고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관이라는 말 보게 되면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문화재나 전통 사찰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에 있다면 그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그런 구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래서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특화경관지구이지 자연경관지구 아닙니다. 산지, 구릉지가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란 지역 내 주거지, 중심 등의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시가지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계되어 자시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특자시는 경관지구이고 자시는 방제지구의 구분이 되게 됩니다. 시가의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우리 2000년도 초반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잠실 5단지 또는 그 주변에 장미 아파트가 물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역도 침수 사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TV뉴스에 고무 다라이에 노 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잠실 5단지나 잠실 5단지나 장미 아파트 단지에 계신 것 TV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홍수가 발생하면 침수되는 곳에 서울시 그리고 국가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홍수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방제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잠실 5단지가 물에 잠기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잠실 5단지 아파트 가격 32평이 한 2억 정도 했다고 하면 2020년도에는 얘가 20억 이상에 거래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재건축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억씩 가격이 올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자연재해에 의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는 곳에 그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하는 곳, 그곳이 시가지 방제 지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곳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살기 힘들더라도 국가 재정이 또는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하여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면 부동산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어디다? 시가지 방제 지구가 되게 됩니다. 반면 자연 방제 지구는 토지 용도 낮은 해안변 등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그래서 자연 방제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아예 사람들 살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자연 방제 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입한 땅이 시가지 방제 지구로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10년 지나면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는 곳이죠. 반면 자연 방제 지구의 경우에는 땅값 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용도 지구를 5개 세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집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입니다.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로 세분한다. 그렇게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가 집단취락지구, 자집,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 보호지구는 역중생, 경관지구는 특자시,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22페이지에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 추가 세분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